네, 안녕하세요. 썬팅 리뷰한 남자 파뱅입니다. 오늘은 지금 특별하게 블랙박스에 대해서 제가 최근 이렇게 일반적으로 고객님들이랑 상담할 때 하는 것처럼 블랙박스 상담하는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블랙박스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릴까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신차 구매하시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블랙박스, 썬팅, PPF 여러 가지들을 좀 고민하게 되죠. 자, 그 중에서 과연 나한테 블랙박스 어떤 게 맞는 건지, 또는 일반 중고차를 가지고 있다 하시더라도 우리가 블랙박스 구매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상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충분하게 오늘은 이렇게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흔히 우리가 지금 이 블랙박스, 이 블랙박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전에 들었던 거는 대부분 비행기, 우리 이제 항공회에서 사고 났을 때 그때 블랙박스를 확인해서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과정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용어이기도 하죠. 하지만 지금은 자동차로 옮겨지면서 자동차 사고 시에 어떤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영상적 근거로 좀 남고 있죠. 그래서 그런 기계를 통해서 이 블랙박스를 많이 하는데, 요즘에는 이 신차 같은 경우는 이 블랙박스를 대체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빌트인 캠이 그걸 역할을 하고 있죠. 즉 현대나 기아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 순정 빌트인 캠이 안에 내장이 돼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것도 당연히 옵션에 대한 선택이고, 요즘 분들은 대부분 다 이거를 많이 선택을 하시는 편이긴 하세요. 이 빌트인 캠 같은 경우도 잠깐 빠지는 거긴 하지만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뭐 1세대가 있고 2세대가 있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죠. 그래서 1세대 초창기에 나왔던 같은 경우에는 음성, 이 보이스에 대한 녹음이 전혀 되지 않고요. 2세대부터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그랜저 이후로 나오는 차량들은 이 빌트인 캠 2세대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신차 빌트인 캠 옵션을 선택한다 하시면 이게 1세대 제품인지 2세대 제품인지 음성이 녹음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꼭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겁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빌트인 캠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게 아니니까 이 블랙박스, 이거에 대해서만 상담처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블랙박스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제조사의 제품이 많습니다. 정말 수만 가지까지는 아닐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통 수천 가지, 수만 가지라고 좀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그만큼 많아요. 특히 이제 온라인 상이든 오프라인 상이든 판매되는 제품이 다 제각기 많습니다. 이걸 조금 분류를 좀 보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기업 제품과 그리고 중소기업 제품들, 이렇게 좀 나눠볼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요즘에는 뭐가 있냐? 수입 제품이 있죠. 보편적으로 이제 우리 중국이죠. 알리 같은 거, 이런 데서 구매 가능한 제품들. 자, 근데 저희가 오늘 논의할 거는 이 두 가지 제품만 하기 때문에 이건 좀 빼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좀 지워볼게요. 빌트인 캠도. 자, 이렇게 대기업이라고 한다고 해서 뭐 엄청 큰 대기업이라고 하긴 표현하기 그렇지만, 그냥 저희 가게에서 판매되는 기준을 놓고 말씀드릴게요. 저희 가게에서는 지금 현재 이 대기업 제품으로 판매되는 게 아이나비 제품과 파인빌 제품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흔하게 우리가 흔히 좀 좋은 블랙박스라 하면 많이 알고 있는 브랜드라고 할 수 있죠. 중소기업 같은 제품에는 굉장히 다양한, 엄청 많은 제품이 있죠. 너무 많아서 제가 이름을 다 나열하기가 힘들 정도예요. 뭐 예전에 보자면 뭐 하도 많아가지고 이제 생각도 안 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만큼 정말 이름을 딱 거론하기 힘들 정도 제품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아이나비와 파인빌 제품, 이 두 제품이 주로 판매를 합니다. 이 아이나비 제품에서는 총 지금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되는 제품으로는 지금 A700이 있고 Z8000이 있고 QXD8000,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죠. 자, 이 파인빌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매장에서는 LX 지금 7000 파워인가? 그럴 거예요. 워낙 저희도 파인뷰는, 솔직히 저희 매장에서는 파인뷰가 그렇게 많이 나가는 편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이제 이 아이나비 거 제품들을 많이 좀 판매되고 있고, 실제로 고객님들도 아이나비를 많이 찾으세요. 대표적으로 이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부분 모든 고객님들이 찾는 제품이라 하면 어떤 게 있을까? 바로 이 QXD 8000입니다. 아무래도 가장 가격대가 높으면서도 가장 성능이 좋은 거라 알려져 있고, 어차피 이 블랙박스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녹화. 이 녹화되는 부분에서의 안정성. 이 안정성적인 부분을 조금 좀 이야기하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녹화 테이블이 있으면 얘가 1분 단위로 이런 식으로 녹화를 하죠. 자, 근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있었냐?
이게 지금 9시라고 칠게요. 그럼 이젠 9시 00분에서 01분, 02분, 03분 해서 이 1분 단위 영상들이 녹화가 되어 있죠. 근데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가는데 갑자기 여기서 10분 해서 주행 중에서 불구하고 이 영상이 중간에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12분이 되죠. 1분 정도 영상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으로 녹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 이렇게 빠지는 영상들이 생겨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안정성이 제일 높은 게 현재는 이 아이나비 거에서 특히 QXD8000이 높다는 거. 그리고 부가적인 기능. 이 아이나비 같은 경우에는 QXD8000이 사람들한테 많이 찾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로 이 커넥티드 시스템 때문입니다. 대부분 저희 매장에서 블랙박스에 대해 상담할 때 블랙박스 뭘로 하실까요? 라고 물어보게 되면 QXD8000을 선택을 하십니다. 그러면 왜? 라는 걸 물어보게 되면 대부분 다 하시는 분들이 남들이 하니까입니다. 그냥 이게 제일 좋은 거 아닌가요? 이게 그냥 제일 비싸고 제일 좋은 거.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접근적으로 하게 되면 아이나비 자체에서의 녹화 기능의 안정성이 제일 높고, 두 번째는 이 커넥티드 시스템에서 주차 중 충격이 알림으로 오는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초 이 서비스는 예전에 다른 중소기업에서 먼저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이 아이나비 커넥티드처럼 활성화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나비가 나중에 들어오고 나서도 아이나비 같은 경우에도 초창기에는 부가적인 것처럼 해서 많이 사하진 않았지만 사람들이 주차 중에 충격 알림을 해서 주차 중에 사고를 잡을 확률이 높아지면서 이 커넥티드 시스템이 들어있는 이 QXD8000이 더 인기가 높아진 거죠. 그래서 이 아이나비 QXD8000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일반 소비자들이 대부분 좀 좋은 제품을 쓰고 싶다 하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는 보편적인 이렇게 사람들이 선택해서 오시는 거. 그럼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는 주로 이 라인을 주로 추천을 하긴 합니다. 꼭 집어서 QXD8000을 찍어서 오신 분이 아니시라면 저는 Z8000을 주로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개의 가격의 갭 차이가 꽤 좀 나요. 이 갭 차이가 좀 나는 편인데, 이 대비했을 때 우리가 블랙박스를 보게 되면 뭐가 있냐면 제품 자체의 수명입니다. 블랙박스는 기계이기 때문에 분명히 수명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수명이 닿는 부분이 일반적으로 조금 이쪽에 놓고 보자면 전원 자체의 분량, 그리고 두 번째로는 후방 캠의 분량, 세 번째로는 그리고 메모리 인식 분량. 이 메모리 인식 분량은 메모리가 수명을 다하는 인식 분량이 아니라 메모리 자체가 수명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체를 인식 못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본체의 렌즈가 저하되는 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미지 센서가 나갔다고 표현을 하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가장 많이 흔하게 나오는 사례가 이 전원 분량이 좀 많죠. 그리고 더 많이 나오는 게 후방캠 분량. 솔직히 이 전원 분량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좀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많이 줄어든 상황이긴 합니다. 좀 떨어져 있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원 분량은 여전히 나오는 거고 후방캠 분량이 요즘은 좀 더 많죠. 자, 그럼 이 제품이 어떤 고가의 이 QXD8000과 Z8000을 비교했을 때 QXD8000이 더 월등히 더 높냐? 월등이라고 표현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블랙박스를 생각하는 주기는, 저희가 생각하는 주기는 보통 교체 주기는 3년입니다. 이후에 이제 3년 정도 지나게 되면 뭔가 고장이 나요. 우리가 이런 문제들 외에도 어떤 다른 쪽의 문제든 어떤 이유든 간에 좀 고장이 나는 확률이 좀 매우 높아져요. 그래서 잘 보시면 블랙박스의 무상 AS, 이 본체에 대한 무상 AS 기간도 대부분 최대 3년입니다. 3년 정도 지나면 부모가 고장이 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QXD8000이 45만 원이라 칩니다. Z8000이 만약에 28만 원, 25만 원이라 칩니다. 이거의 갭 차이는 벌써 한 20만 원 정도의 갭 차이가 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20만 원 갭 차이가 나는 게 똑같은 수명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는 게 나으실까요? 물론 이 3년 동안 사고가 나서 이 QXD8000의 기능성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면 충분히 가격 대비 성능을 보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3년 동안 사고 한 번 없었는데 이 블랙박스를 효용 있게 사용하지도 못했는데 고장이 난다면 괜히 돈 썼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있으세요. 이거 왜 이렇게 수명이 짧아요?
내가 예전에 썼던 그냥 뭐 싼 것도 이거보다 더 오래 갔는데 그런 식으로 표현들을 많이 하시는 거죠. 하지만 사고가 만약에 이 안에 나서 어떤 영상을 확인하게 됐으면 분명히 이 제품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슷한 수명대에서 어느 정도의 화질과 성능을 보장할 수 있는 Z87을 주로 추천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금액에 대해서 차입금은 내가 원하는 다른 신차 패키지의 어떤 다른 시공으로 저희가 추가적인 지원으로 돈이 들어가시면서 더 좋은 걸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어차피 얘는 소모성 제품이니까요. 교체를 해야 되는 바로 소모성 제품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Z8000을 주로 추천합니다. 아니면 이 LS7000 파워나. 하지만 거듭 말씀드린 거지만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에 추천되는 내용이고, 내가 왜냐면 어떤 블랙박스에 대해서 정말 좋은 거에 대해서 어떤 이점을 전혀 확인하지 못하신 분들, 하지만 조금이라도 나은 제품을 사용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점을 취득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QX8000을 추천드리는 거죠. 분명히 조금이라도 더 낫긴 합니다. 우리가 그냥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지, 분명히 그 안에서의 돌아가는 이미지 센서부터 화질, 성능, 제품의 안정성, 모든 것이 다 분명히 높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인 블랙박스 시스템을 내가 얻고자 한다면 저는 이 제품을 추천하겠죠. LS7000 파워는 Z8000과 거의 대등소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제품에서의 어떤 특별하게 우월점을 표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각각의 제품 스펙상으로 보게 되면 어떤 게 더 낫다, 어떤 게 낫다 이런 말들은 많았겠지만, 그냥 제가 실제 판매하고 경험해본 바로는 그 정도의 차이가 여러분들 느끼기에는 정말 크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저는 블랙박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건 이제 주로 신차일 때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고차를 구매해서 블랙박스를 교체하실 때는 더더욱 비용에 대한 투자가 신차 때보다 아무래도 덜 들어갈 수밖에 없으시겠죠. 그렇다면 저는 이 Z8000을 추천드린다는 거. 그 점 좀 이렇게 이해하시고, 이게 블랙박스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판매되는 때 어떤 게 좀 더 낫고 어떤 선택을 한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자, 이제 여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블랙박스 선택, 그냥 단순히 어떤 제품이 좋다라는 걸 하지 말고, 이걸 기준을 통해서 아마 제가 제안드리는 기준점을 조금 정리하자면, 이쪽 좀 지울게요. 지금 제안을 하자면, 첫 번째로는 저는 어쨌든 제일 처음은 금액입니다. 내가 블랙박스 금액에 어느 정도 금액을 투자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 두 번째로는 내가 이 제품에 대한 제품에 대한 신뢰도. 즉, 녹화에 대한 신뢰도가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인지. 세 번째로는 AS입니다. 내가 어느 기간 내에 고장이 났더라도 그 제품에 대한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건지, 교체가 될 수 있는 건지. 정말 이거는 많아요. 중소기업 제품에서 구매하셨다가 제품 자체가 없으셔서 다시 이런 브랜드로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것도 꼭 고려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확인하신 다음에 선택하시는 게 좋으실 겁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블랙박스에서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좀 이렇게 드렸고요. 저희 가게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 내에서만 제가 주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아이나비 쪽으로 좀 쏠림이 있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 다른 제품들과의 비교성을 보자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찾는. 하지만 분명히 이런 제품에 대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써봤을 때에 대한 100명 중에 90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제품들은 확실히 이쪽 두 라인에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결정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영상들을 많이 만들어 볼까 하고요. 다음번 영상에서도 저희가 좋은 주제로 또다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한번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썸팅 리뷰한 남자빠뱅의 블랙박스에 대한 상담 내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